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테슬라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튜브 분석 영상부터 국내외 뉴스, 또 어닝콜 요약 자료까지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테슬라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방향성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를 두고 여러 시각이 정말 교차하고 있죠. 맞아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 이상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 그걸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재무적으로 보면 뭐랄까 월가 예상치도 밑돌고 매출 감소폭도 10년 만에 최대라고 하니까요. 어려움이 좀 뚜렷해 보이는데 근데 또 동시에 보면 AI나 로보틱스 분야로의 어떤 전략적 전환, 이걸 또 강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재무 성과하고 테슬라가 제시하는 그 AI 기반 미래 비전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그 현실을 보여주는 2분기 재무 성적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숫자들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출이 224억 9,6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든 수치고요. 12%요? 꽤 큰 폭인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게 최소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10년 만에. 주당 순이익 EPS는 어땠나요? EPS도 0.4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 LSEG 집계로는 0.43달러였는데 하회했죠? CNBC도 어닝 미스라고 보도했고요. 역시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군요. 영업이익이나 이익률은요? 이건 작년 6.3%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바로 직전 1분기에 2.1%보다는 조금 올라왔다는 점, 그게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조금 개선되긴 했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쪽 실적이 부진했던 거죠. 네, 자동차 매출이 16억 6,100만 달러로 16% 감소했고요. 차량 인도량도 38만 4천여 대로 13% 줄었습니다. 에너지 부문도 좀 줄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에너지 부문 매출도 7%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역시 그 규제 크레딧 수입 감소가 있겠고 네, 그게 작년에는 8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번엔 4억 3,900만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AI나 이런 쪽에 R&D 비용이 늘어난 것도 있겠고요. 당연히 인도량 감소도 큰 이유일 테고 그렇죠. 거기다 주요 시장인 북미, 유럽, 중국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분명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테슬라 평가는 또 다르다고요. 네, 테슬라 스스로는 이번 2분기를 전기차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에서 AI, 로보틱스, 관련 서비스 리더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야, 역사적 전환점이라 어떤 계획들이 있길래 이런 평가를 내놓는 걸까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그 저가 모델 소식이죠. 맞습니다. 모델 Q다, 차세대 차량이다 말이 많았던 그 저가 모델 생산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2025년 6월에 첫 생산을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에요. 2025년 하반기 대량 생산이요? 네, 이게 나오면 이제 폭스바겐 ID3나 BYD 돌핀 같은 차들이랑 직접 경쟁하게 될 텐데 앞으로 테슬라 인도량을 다시 끌어올릴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겠죠. 도이치뱅크는 4분기 출시하면 한 2만 5천 대 정도 인도할 수 있을 걸로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판매량 회복을 위한 카드 외에 더 미래를 보는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로보택시 이야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구체화됐습니다. 2025년 6월에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처음엔 물론 제한적인 범위고 안전요원도 탑승하겠지만요. 오스틴에서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목표는 이걸 빠르게 확장해서 현재 오스틴 서비스 지역의 10배 이상으로 넓히고 안전요원 없이 운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커버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미국 인구 절반이요? 정말 야심찬데요. 그쵸. 물론 베이 지역이나 플로리다, 네바다 같은 곳들 승인 대기 중이라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만, 그리고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이랑 전기 트럭 세미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야, 로보택시만 해도 대단한데 이번엔 정말 더 파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요. 네, 이게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옵티머스 수위라고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고 모든 부품을 재설계했다고 해요.
프로토타입은 올해 안에 공개하고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026년 생산 시작. 목표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5년 안에 연간 100만 대 생산입니다. 연간 100만 대요? 월 10만 대 가까이? 가능한가요, 그게? 글쎄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죠. 머스크는 이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면서 현실 세계 AI에서는 구글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11월 주주총회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이네요. 이런 로봇이나 로보택시를 뒷받침하려면 AI 기술이랑 인프라가 엄청나게 중요할 텐데요. 이쪽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기아 팩토리에 엔비디아의 H100 GPU를 16,000개 추가로 설치해서 총 67,000개 H100 GPU에 상당하는 연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해요. xAI의 콜로서스 슈퍼컴퓨터랑 비교되기도 하고요. GPU 확보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AI 슈퍼컴퓨터 도조, 또 내년 중에 2차 운영 확장 계획이 있고 차세대 AI 칩인 AI5도 내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V12 업데이트 이후에 채택률이 늘고 있다고 하고 다음 버전은 성능이 10배 향상될 거라고 예고했고요. 유럽 특히 네덜란드랑 중국에서도 규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에너지 사업 쪽은 어떤가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는 계속 늘고 있고 파워월은 5분기 연속 최대 설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메가팩 생산 확대나 배치도 순조롭고 배터리 수요는 아주 높다고 강조했어요. 네, 들어보니 정말 현재 재무적인 부진하고 AI나 로봇, 자율주행에 기반한 이런 야심찬 미래 계획 사이에 대비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그 전략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을까요? 표들을 계획대로 그리고 중요한 건 수익성 있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주가 반응도 그래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AI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이걸로 평가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당장의 판매량이나 수익은 좀 줄었지만 곧 나올 저가 모델, 또 광범위하게 시작될 거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심지어 내년에 생산을 시작한다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테슬라는 정말 거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 스스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듯이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에너지 같은 여러 잠재력 있는 기술 기업들을 품은 약간 지주회사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분석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의 잠재력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각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거대한 전환 속에서 우리는 테슬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전히 차량 인도량이나 이익률에 기반한 자동차 회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불확실하더라도 AI나 로봇 같은 미래 잠재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할까요?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